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보도 셰퍼의 머니 파워 가져왔습니다. 보도 셰퍼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그 저서로서 돈,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등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은 왜 여성이 특별히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그런 어떤 고찰을 던지고 있고,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보도 셰퍼는 26살에 파산을 하고 4년 만에 맞나요? 맞아. 재기에 성공을 해서 30세부터는 이자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성이 왜 돈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어때요? 할아버지들보다 오래 사나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남자가 부동산, 주식, 법률, 세무 지식 혹은 뭐 사업 능력 같은 것을 조금 더 갖출 수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런 남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이혼이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돈 버는 능력이 있어도 여성인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가지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 책은 뭐 남녀가 다 읽어도 너무 좋지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멘탈을 제대로 만들어준 책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은 돈을 지닌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 당황하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를 들면 차가 고장났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아니라 차 이거 수리비 얼마? 누가 입원해서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아파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돈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렸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흘려서 속상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까워서 저 아이스크림 저거 얼마짜린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죠. 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돈과 관계되는 일을 처리하면 항상 불안해요.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우리 남편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자존감이 결여된 이런 감정이 반영된 사람들은 부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도 많이 하세요.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이게 실행이 참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래. 난 재능도 부족하고 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72시간의 법칙이래요. 이 법칙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72시간 내에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실행될 확률이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자, 이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싶다. 그럼 지금 주문해야 돼요. 3일 후에 주문되지 않죠. 내가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다. 여러분 지금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못해도 내일, 정 안 되면 내일 모레 등록을 해야지 72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빨리 읽고 싶은 책이 있다. 빨리 결제를 하고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좀 결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도 셰퍼의 제안, 재정의 날을 정해두고 하루 동안 파트너와 함께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라. 이 파트너는 동업자도 될 수 있겠고 혹은 배우자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누가 돈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정하고 결과를 논의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해줄 방법을 생각해라. 스스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돈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는 가정이 경제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남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겠죠. 절대로 하나의 투자 상품에 당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라.
항상 최소한 5개 이상의 상품에 분산 투자하라. 돈이 많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하겠지만 사실 돈이 적으면 한 군데밖에 투자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대요. 우리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이슈로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을 입지 않은 투자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많은 위로가 되는 문구네요. 손실은 더 일찍 경험할수록 좋다. 그러면 당신은 투자 손실을 입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완벽한 상태로 머뭇대기보다는 어설픈 상태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원칙을 유념하라. 충분한 투자자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지. 이거는 마치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수영을 잘하게 되면 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26살에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손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28살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빠른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투자가 있었죠. 돈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다들 아는 얘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기 쉽고 서로 흥미를 느끼는 사람끼리 만나기도 쉬워집니다. 진정한 모험을 맛보려면 우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돈은 훌륭한 입장권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광장은 입장권이 필요가 없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KTX 특실은 입장권이 필요하죠. 어때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호텔을 들어간다거나 어디에 배우러 강연료를 낸다거나 돈이 있으면 이렇게 흥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세요? 유한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무한합니다. 이거는 경제를 조금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왜? 화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의 양에 비례해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화폐를 너무나 많이 발행하게 돼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화폐는 진정한 화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출금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당장 은행에 달려가서 내 돈 주세요 라고 돈을 인출한다면 7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은행에 우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맡겼지만 그 돈이 없습니다. 자, 돈은요, 이 금융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돼서 거대한 가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블록체인 기술, NFT 이런 거 바라보세요. 사이버머니 이런 것들, 전 상품권도 사실은 무한하게 찍어낸 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 상품권, 도서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무한하게 찍어내는 돈입니다. 자, 돈은 일종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어때요?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를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중요한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듭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올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미리 투자하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를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돈을 공부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투자 공부를 해도 왜 투자가 어려울까요? 부에 대한 방어 기제가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어린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라고 해요. 부모님을 비롯하여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심어주었는가? 예를 들면 보도 셰퍼님은 이랬대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 대화가 격해지고 어머니가 도자기를 집어던지는 모습. 자, 어린아이는요, 돈이라는 주제는 즐겁게 대화를 나눌 만한 주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 천으로 된 바지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죽 바지를 입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 바지 너무 불편하죠. 청바지가 구멍은 잘 나지 않지만 청바지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면바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느꼈대요. 돈은
편안함보다 중요하구나. 불편해야 되는구나.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휴가를 자주 가셨는데 어머니가 휴가를 갈 때 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일을 하셨대요.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쓰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돈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26살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방어 기제를 고침으로써 돈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방법들의 세세한 규칙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어떤 도전을 해요. 너무 두렵죠. 처음 해보는 투자, 처음 해보는 공부, 처음 만나보는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업 너무 두렵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멘토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작은 도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막 떨리고 긴장되고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어때요? 막 긴장되고 중학교 입학할 때도 긴장되고 그거 하나하나가 인생의 모든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소비를 위해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마이너스 인간으로 느낀다고 해요. 인간에게 가장 비천하고 무력하고 하찮은 삶은 거짓된 삶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서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물건들을 빚을 내 사들이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고요.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과시하려고 한대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동차 면허를 딴 지도 얼마 안 됐고 자동차가 정말 중요한가 싶기도 하는데요.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실제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된대요. 이거 하차감이라고 하는데 하차감.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분수에 넘치는 차를 유지하려면 미래를 위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카푸어라고 해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르는 외제차도 있으니까 100% 그런 건 아니겠죠. 자동차 구입에 대한 팁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마라. 현금으로 결제하라. 당신의 연봉보다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적정한 금액이라면 새 자동차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돈이라는 걸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소유가 중요하세요? 존재가 중요하세요? 소유나 존재 중에 우리는 무엇에 우위를 둬야 할까요?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래요. 그 존재가 되면 그 부차적인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유명인이 축사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는가? 3년 후에, 7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적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3년 후에, 7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하루 일과를 살고 싶은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너무 멋지죠?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전 이걸 천명에 그렸어요. 내가 몇 년 후면 우리 아이가 몇 살이고 지금은 기저귀 차고 있지만 학교를 가면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고 저는 지금 제가 꿈꾼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유는 뭐냐면 존재와 행동을 하고 나서 소유.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갖고 싶은가? 지금 막 쇼핑하고 갖고 싶은 거 말고요. 어떠한 물건을 갖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가? 어떤 집, 어떤 자동차,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결혼 안 하신 분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꿈을 꿀 수도 있겠죠. 3년 후에, 7년 후에, 20년 후에. 이것을 연습을 자주 할수록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종이에 적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봤는데도 이루어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리뷰 보시고 나 정말 읽고 싶다.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주일 후에 10분 선발해서 출판사에서 책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도시퍼의 머니파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